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먼저 출구조사 예측과 달라 오판을 했던 부분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MBC 개표 방송에서 김진이 백석을 외쳤는데 국짐이 백석을 넘기게 되어 국힘 저지선인 백석 초과라 그 점이 참 답답하긴 합니다.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하는데요. 탄핵가 나경원, 조정훈, 김재섭, 안철수, 이준석 등이 당선되어 이겨도 뭔가 찝찝한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고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정이 야당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역사적 성과에 박수를 보내자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오늘자 신문에서도 민심은 여당에 매세웠다. 2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민심. 남은 3년 바꿔라 민심 폭발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불통정권 심판, 범야의 180여석 몰표, 여당 최악의 참패로 윤통을 겨냥했습니다. 동아,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책 및 입법 주도권도 거야가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 패배 한동훈 책임 크다. 한편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침통하지만 속으로는 백석을 넘겨 안도하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이런 뻔뻔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동훈과 치고받는 모습인데요. 동아, 대통령실 패배 한동훈 위원장 책임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윤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본격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이 요구했던 이종섭 대사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동훈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고 원톱 스피커 선거운동 전략을 고수하면서 총선이 아닌 본인 대선 행보를 연상케 했다는 비판도 파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쪽 김경률은 오늘 대통령실과 당 공동 책임이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김경률,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책임은 져야 한다며 저 역시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출구조사 예측 1위와 실제 당선자가 다른 선거구. 한편 출구조사 18개 1위 중 16개가 국힘이 됐고 때문에 이 지역들 때문에 이겨도 뭔가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도봉갑, 동작을, 마포갑, 분당갑, 화성시을 등이 대표적인데 나경원의 조정훈 등이 당선되어 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도봉갑 공감 가는 분석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봉갑은 김재섭이 1098표 차로 승리했고 녹색정의당 후보가 2882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놀츠님, 냉정하게 한번 복귀.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권 심판론 대세라 인물은 크게 영향이 안 미치리라 봤는데 기존 터잡고 있던 저짝 후보들 너무 무시한 듯 정의당 탓하기보단 공천 실패라고 봅니다. 이쪽 여신이었지만 동 이름도 몰랐고 이게 컸다고 본다. 너무 늦게 투입. 거주민도 아니었고 공약집에 심판론만 가득. 갑자기 와서 창동 개발 계획이니 이런 걸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벼락치기로 될 수 없는 그런 게 존재하는 동네죠. 안기령 후보 재산에서 볼 수 있듯 우리네 일반 청년 딱히 돈에 관심도 없고 하지만 창동 쪽은 다릅니다. 며칠 전에 낙하산 타고 온 차은우 프레임이 씌워진 후보가 창동 개발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여대생 느낌 방긋방긋 웃는 갑자기 꽂힌 후보를 원하지 않았던 듯 지역 주민이 보기엔 그냥 일반인 젊은 여성이 갑자기 왔는 느낌. 김재섭이가 이쪽에서나 재섭지 딱히 친윤도 아니고 재섭이는 그 지역에서 곧 아이도 낳죠. 여론조사 꽃이 잡아내지 못한 도봉 주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잘 캐치했어야 하는 아쉬움. 도노강분들을 잡은 물고기로 보면 안 된다는 도봉 주민 수준을 욕할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캐치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도봉각에 덥게는 몇 번씩 갔는데 이 대표님은 한 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최고 정보들조차 잡아내지 못한 그게 있었다고 봅니다. 딴지 여신의 여족꽃도 틀렸고 이동용조차 20년은 해먹을 수 있다고 이 대표도 한 번도 안 가고 서울은 바로 그런 스윙 지역으로 변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많은 지점에서 패한 후보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리라 봅니다. 아픈 내용이지만 복귀할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어서 유시민 앞으로 3년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한편 MBC 선거방송에서 백석만 외치던 김진이 국힘이 출구조사와 다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니 마치 대승한 것처럼 윤통이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냐. 이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로 시전하자 김진과 국힘 대변인의 냉소 앞에 냉소로 선빵하며
유시민 작가가 답해준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미래 관련해서도 언급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번 총선 총평으로 이번 총선 결과가 현실을 바꾸진 못할 것 같다. 다만 국정을 운영하신 분들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 비관적입니다. 그 비관이 틀리길 바랍니다. 유시민, 국힘은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또 당대표 할 거다. 무슨 있던 당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쫓아내고 한동훈 세우고 이 과정이다. 윤 대통령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다. 다음 전당대회도 그냥 대통령이 민다. 사인 나가면 그 사람이 당대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해야 할 상황이 별로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당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당을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누군가 도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국힘 지역구 당선자가 90석이 좀 넘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 3분의 2가 영남이다. 원내 구성만 보면 민주당은 전국당이고 국힘은 영남당이다. 그러면 거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지지가 영남당이기에 이걸 못 벗어난다. 죽을 각오로 하고 덤비는 게 아니면 못 덤빌 것 같다. 유시민,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하면 그냥 되겠죠. 그렇게 본다. 이 총선 결과 이재명 대표의 미래 전망 관련 부분에선 유시민, 엄청난 공격을 당 공천관에서 받았는데 어쨌든 그걸 견디고 뚫고 나가서 좋은 성적을 총선에서 얻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총선 지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냉소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법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법원에서 감옥에 보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법원으로 가 있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사 한 사람이 앉아서 너 감옥 가 그러면 야당 대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지금 본다. 분석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내려온 판결을 어떻게 분석하겠냐. 거기서 그냥 보내면 그냥 브라질 룰라가 감옥 간 것처럼 그냥 가는 거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는 거다. 그렇게 본다. 냉소적으로 똑같이 했다. 저는 우리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만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뭐 그렇게 우리 헌법이나 그렇게 아주 엄밀하게 재판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재판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냉소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 정치의 최대 비극은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위협하고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전개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 국힘당에서 냉소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로 한마디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생존자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 자체가 온갖 위협과 함정과 그 공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존하리란 보장은 없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비열한 면과 비극적인 측면을 다 볼 수 있다. 이 사람의 정치적 인생,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점에서 냉정하게 보는 거다. 이 사람이 당장 내일 모레 법원에 의해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합지졸이 될 거라 봤기 때문에 계속 제거하려고 한 거다. 민주당도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와 있다. 이 점만 덧붙이겠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